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큰 폭으로 발생시켰죠. 그리고 그 시세가 무려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5,500원까지 시세를 강하게 뽑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시세가 들어왔다는 건 세력이 들어왔다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세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삼부 토건에 들어와 있는 세력은요,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아주 많은 세력들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이쪽 구간에서 삼부 토건의 관계자가 직접 가서요,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그쵸? 그걸 우리는 MOU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MOU 이후에 CB 발행을 하면서 돈을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자 배정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CB는 일단 돈을 빌려주는 거고, 삼자 배정은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옵션이 같아요. CB는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삼자 배정은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가격이 틀릴 수 있죠. 근데 현재가보다 낮은, 즉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콜옵션을 지급받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사실상 삼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거기 뭐 재건단에 합류가 돼서 뭐 이렇게 된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어떤 로비가 들어갔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길은 없지만 내용상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가요, 1200조 규모예요. 그런데 이 1200조 규모의 사업을 받기에는 삼부 토건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자 배정이나 그리고 시비 발행과 같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MOU 체결에 관해서는요, 이를 직접적으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떠나서 삼부토건의 우선 상황을 보면 됩니다. 자, 삼부토건의 지금 상황은 여기 2020년 적자, 21년 적자, 그리고 22년 적자입니다. 3년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달렸죠. 미국 기준에서 5.5%입니다. 물론 미국만큼의 경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이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누가 한국에 돈이 들어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자금은요, 채권에 대한 자금입니다. 자, 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자산은 채권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수익이 크게 터집니다. 자, 그러면 5.5%, 3. 몇 프로 이런 걸 비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5%대, 3%대 이런 걸 비교하기 전에요, 3%까지 못 올린 한국 경제의 상황, 그리고 5%까지 올릴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미국 경제의 상황이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부 토건과 같은 건설주들은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쥐약입니다. 그 쥐약을 2020년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적자를 봐왔던 건 맞습니다. 5년치 실적을 보더라도요, 2018년 적자 그리고 19년도에 흑자를 보기는 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79억 적자, 또 적자, 그리고 적자의 규모를 크게 키웠죠. 물론 이때는 이벤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이 구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아야 될 건 삼부 토건이, 물론 전체적인 일을 다 받아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인 1200조 규모의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를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0조 규모면 우리나라, 한국의 1년 예산의 2배입니다. 대략 한 600조 정도가 한국의 1년 예산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규모의 2배 정도 되는, 자, 근데 한국 정도의 이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에 1년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이 내노라하는 건설사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삼부토건에서 일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주목하는 건 딱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삼부토건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작전. 그냥 여기까지는 작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건 성장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핵심만 딱 짚어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성장 산업을 구분짓는 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자,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재건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국토부 장관을 앞세워서 뭐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한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죠. 실제 차관에 대한 것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그런 이 금융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상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무이자로 이 지원이 나가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장기 저리로 인한 이 무언가 이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을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의 투자는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방향성을 띠고 움직이게 되면 대기업의 투자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즉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삼부토건에서 그 일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서 받아온다는 거죠. 아니 삼부토건에 입찰을 넣는다고 해서 이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우선 성장 산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 돈이 너무 큰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죠. 근데 그 시작점이 문제다. 그 시작점까지 삼부토건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그리고 시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게 이를 우리도 할 수 있다 또는 견딜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액션에 뭔가 액션이 들어갔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짜기까지는 한두 번 이 작업을 해본 게 아닌 선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도 정확히 정석대로 나왔죠. 자, 정석대로 나왔다는 건 자, 첫 번째 시세가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게 뭐냐면 신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짧게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세의 속도를 강하게 위쪽 방향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쪽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가격에다가. 자, 가격의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는 건 주가가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가격 반영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 반영을 시켰을 때 어떤 상황이 되나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형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데 삼부토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아나요? 안 되죠. 즉 실적에 대한 확인도 안 되고 꿈을 계속 꾸게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될 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폭이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조정폭이 막 40% 50%씩 이렇게 돼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다. 왜?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매수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기 보유할 수 없으니까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가를 지지한다, 이탈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가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자 현대건설기계 같은 대형주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보통 테마를 형성할 때 삼부토건과 같은 급등락하는 주식들만을 많이 보시겠지만 이런 테마가 형성되는 데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필수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형주가 자리를 딱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붙느냐? 중소형주의 강력한 움직임이 붙는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테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갖춰놨다. 물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고가 이후에 조정폭을 키우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죠. 그렇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시장인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이 동반되어야 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은 잘 들으세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 삼성전자가 급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점프하게 되고 환율이 뛰면 미국에도 부담이 됩니다. 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조정 구간을 채권 금리와 함께 동일하게 받아가면서, 즉 실시간으로 반영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주군이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시장에서는 채권이 동반되지 않는 급락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근에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을 연결돼서 막 급락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려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채권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채권 금리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가격대가 낮아야 돼요. 그러면 낮은 상태에서 밑으로 찍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싸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대형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대형주를 어느 정도까지 베이스로 잡을 거냐, 계속해서 베이스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부 토건의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왜? 장기적으로,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무리 성장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무한정 보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정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삼부 토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매수해야 된다고. 반등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삼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즉 선반영한다는 건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까지도 가격 외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을 계속해서 보고 거기다가 재료를 덧붙여서 보잖아요. 그러면 재료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었던 초전도체 관련주 이런 경우에도 보면 내부자도 맞다고 하는데 다른 데선 틀리다고 하고 이런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절대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가격만 보고 돈만 챙기면 끝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명절을 앞두고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최근에 시장도 안 좋은데 삼부 토건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삼부 토건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입니다. 이건 삼부 토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도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되는 하나의 로직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도에 15배 시세가 났지만 정작 실적이 좋아진 건 22년도예요. 그러면 22년도에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20년과 21년도에 주가가 15배 상승을 했을까요?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그 프리미엄을 동일하게 받게 될까요? 자, 20년과 21년부터 15배 상승, 그리고 23년도에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5배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22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60% 정도의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즉 삼부 토건이나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리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